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대화 없이 악수만 했다. 상징하는 바가 좀 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를 내놨습니다. 사실 그것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이 부분. 5달 만에 만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인데요. 사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과 이 여당을 보면 이분들이 대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에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제가 정확히 스톱워치를 잰 건 아닌데 거의 뭐 1초 정도인가요? 두 사람이 악수하고 만난 게 오늘 3.1절 기념식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대화 없이 딱 짧은 악수만 했는데 돌아보더라도 5달 전에 74주년 국군의 날 이때 당시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진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오늘 짧게 악수만 했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 해석들을 좀 덧붙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봤던 일반적인 정치인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은 장면이 바뀌면 또 그 바뀐 거에 따라서 본인이 행동도 바꾸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자 10월 1일 저 때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아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3.1절 기념식에서 만나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지위와 함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범죄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라는 지위 이 두 가지가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만나서 악수하는 거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지위 그 지위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악수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위에 걸맞게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저기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요즘에 뭐 다른 일로 좀 고생이 많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덕담을 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아직 그런 점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테크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그런 데에 좀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혹자가 얘기하는 여의도 문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오늘 그 두 사람의 만남이 그 주목된다 이렇게 그 논평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검사만 20년 넘게 했던 뭐 윤 대통령의 여러 그러니까 자꾸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 두 가지를 보통의 정치인은 구분해서 판단을 하는데 예. 윤 대통령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또 이따가도 또 나눠보긴 할 테지만 일단 오늘 3.1절이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 협력의 파트너라고 말했는데요. 과거 특히 문재인 정부와는 사뭇 다른 메시지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화면으로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3.1절 메시지를 듣지 않더라도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 전 대통령 혹은 뭐 과거 정부는 일본의 사죄, 뭐 반성, 과거사 얘기를 이제 계속 3.1절 기념사에 넣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윤 대통령 얘기는 뭐 물론 군국주의 침략자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어젠다, 이제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협력하는 파트너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제가 이제 대선 후보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한일 관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우선 오늘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은 복합 위기, 북핵 위협 등의 안보 위기가 크기 때문에 한미일 삼국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자유 등 보편적 가치에 맞게끔 우리가 이웃국과의 협력을 강조해야 된다. 이것으로 지금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는 기억하고 잊지 않되 현실에 발을 붙이고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철학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오늘 두 사람 악수만 했잖아요. 대화 없이. 본인 관련 여러 사법 리스크, 수사 위기와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무려 36년간 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강점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 한반도에서 엄청난 수탈과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돈 필요해, 얼마면 돼, 내가 대신 줄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옳은 태도입니까, 여러분? 사실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정책, 대일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일본은 엄청난 수탈과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이건 사실이고. 그런데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걸림돌 취급했다. 근데 사실 이게 글쎄요. 계속 이 대표 수사와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표가 처한 상황이 난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메시지도로 봐야 되겠지만 이 대표가 이런 반일 대일 메시지로 윤 대통령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뭔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좀 결집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의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3.1절이다 보니까 그 독립운동의 정신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고 예. 그분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만 배상이 못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직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일본과 대화의 파트너로서 외교적인 관계를 나아가는 것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결국에는 일본의 어떤 사과 위에서 전제 위에서 헤어진 선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국 재단을 통해서 돈으로 해결하라. 라고 이제 일본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들이려면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꼭 해결해야 될 숙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3.1절 기념식 아주 짧은 만남 저 장면입니다. 5달 만이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처음 두 사람이 마주한 건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당시에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는 크게 맞붙었었습니다. 그 화면을 오랜만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실패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그래서 이게 특검하자니까요. 지난 당시에 대장동으로도 토론 맞붙었던 기억 한번 오랜만에 저 화면도 준비를 했는데 아까 이승훈 변호사께서
아무리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도 정치적으로 영수회담 혹은 만나긴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윤 대통령에서도 영수회담 제안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뭐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저는 이제 그 야당과 협치는 필요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은요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 안 만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뭐 민생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 본인한테 구명줄 좀 던져달라 이런 이제 본인의 구명 운동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순하게 피의자가 아니고요. 지금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입니다. 재판에 넘기면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긴 합니다. 예. 되죠. 지금 이게 몇 달 뒤면 결과에 따라 100만 원이 넘으면 당대표직도 날아가고 의원직도 이게 날아가고 그다음에 선거 자금도 다시 이게 그 국고에 환수됩니다. 아직까지는 가정이고요. 가정으로 뭐 날아간다 이런 지금 표현은 이게 좀 과도합니다. 재판받는 예. 피고인을 저는 이제 영수회담을 했을 때 사법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의자도 구속영장이 지금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영수회담을 하면 또 이게 정치적으로 다른 게 검찰이나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첫째,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이라도 이게 대선에 승복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게 대선에 불복하고 있다 봐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본인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 탄핵하자 이런 게 촛불 집회 자당이 국회의원들이 나가는데도 아무런 징계나 경고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촛불 집회나 예. 그런 것도 저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약에 대해서도 계속 하다못해 대통령실 이전까지 예산이나 계속 전혀 인정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도 계속 김건희 여사 뭐 말도 안 되게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는 모든 걸 법을 숫자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선 승복입니까? 알겠습니다. 최소한 예. 이게 저는 대선에 패배하면 어느 정도는 이게 허니문 기간도 있는데 최소한의 좀 협조는 1, 2년 해주고 뭐 하는데 이렇게 대선 불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수회담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을 이게 좀 결과를 지켜보고 저는 이게 지도부가 바뀌면 그때 협조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제가 존중을 하되 다만 그 말도 안 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한다. 뭐 민주당에서는 뭐 법원에서 최근에 법원 판결 중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특검까지 가야 된다는 주장, 뭐 근거가 아예 없지 않다는 게 민주당 얘기고, 뭐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왜 현역 의원들이 가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자제하지 않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선 그래서 대선 불복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 중간중간 몇 번 건너뛴 느낌도 있으니까요. 뭐 개인적인 논평이니까 제가 거기 수준만 받아들이겠습니다.